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동아시아,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변화와 도전이 끊이지 않는 격동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 속에서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즉 화합과 연민, 그리고 지혜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되어줍니다. 동아시아라 불리는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고난과 영광을 함께 겪어온 세 나라, 한국, 중국, 일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잠재력을 품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부처님의 진리가 우리를 연결하는 공통된 기반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화합을 통해 다툼을 넘어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밝은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동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에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갈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어 화합과 협력을 이룬다면 동아시아는 21세기를 이끄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동아시아라고 부르는 이 나라는 충분히 강성한 새 나라가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나라의 세 부족이 강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강물을 나누어 쓰는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 큰 전쟁으로 번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현장으로 향하셨습니다. 강가에 모인 부족장들은 각자 강물이 자신들의 생명줄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세 부족장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강물은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야만 하나요? 강은 스스로 흐르며 산과 들, 마을을 적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물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결국 이 강이 메마르면 아무도 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부족장은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셨습니다. 강물은 연꽃을 피우는 힘이 있습니다. 연꽃은 뿌리는 진흙 속에 두고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요. 여러분도 서로를 돕고 존중한다면 이 강은 여러분의 부족을 위한 연꽃이 될 것입니다. 함께 강을 나누어 쓰고 이 강의 물로 모두가 번영하는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이후 세 부족은 강물을 나누는 규칙을 세우고 화합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가에는 연꽃이 피어나고 그곳에서 세 부족은 함께 축제를 열어 연꽃처럼 어우러진 평화를 기념하였습니다. 이 일화는 지금의 한중일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중일은 서로 다투고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동아시아라는 거대한 강의 연꽃 같은 화합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연꽃은 그 뿌리를 진흙 속에 두지만 결국 맑은 물 위에서 빛납니다. 과거의 아픔이라는 진흙 속에서도 동아시아는 협력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음을 이 일화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스승님, 어느 나라가 강대해지고 어느 지역이 세상의 중심이 될지를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 지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과 지는 방향을 보아라. 빛은 아침에 동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흐른다. 하지만 이는 단지 시간의 흐름일 뿐, 결국 빛은 모든 곳을 비추고 어둠을 물리친다. 중요한 것은 빛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빛으로 무엇을 하느냐이다. 제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이 세상을 밝힌 곳이 있었다. 그리스의 철학은 빛처럼 퍼져 사람들에게 사유의 방법을 가르쳤다. 로마는 그 법과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며 빛을 이어갔다. 영국은 바다를 건너가며 빛을 퍼뜨렸고, 지금은 그 빛이 대서양을 넘어 미국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 빛이 멈추지 않고 다시 태평양을 넘어 동쪽으로 흐르고 있다. 앞으로 동아시아의 새 나라가 이 빛을 받아 세상을 밝히게 될 것이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한국, 중국, 일본은 서로 갈등이 많고 아직 빛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주변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들을 보아라. 나무는 땅 속에서 다른 나무들과 뿌리를 나누며 서로 영양을 공급한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각자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 않느냐? 인간 사회도 이와 같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뿌리 깊은 갈등을 만들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면 그 뿌리는 더 강하게 얽히고 함께 자라나 더 높은 나무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며 깊은 뿌리를 가진 형제나 다름없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화합의 씨앗을 뿌린다면 동아시아는 세상을 밝히는 커다란 나무가 될 것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동아시아의 미래를 환히 비추는 진리로 남았습니다. 과거와 갈등에 얽매이지 않고 화합과 협력을 통해 세계의 중심이 되는 빛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동아시아의 비전입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나무가 자라기 위해선 뿌리가 깊게 내려야 하지만 그 뿌리가 서로 얽혀 있으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나무는 각자의 뿌리를 가지면서도 하늘을 향해 뻗어나간다. 한국,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다. 각 나라는 자신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투기보다는 함께 하늘을 향해 나아갈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새 나라가 각자의 힘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힘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빛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미래는 각 나라의 협력과 화합에 달려 있다. 과거의 갈등에 집착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순간에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갈등을 넘어서 협력과 화합의 길을 가야 한다는 진리가 그들에게 분명히 다가왔다. 이후 제자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세 나라의 협력을 촉진할 방법을 모색하며 결국 동아시아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처럼 동아시아의 세 나라는 각자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며 협력하고 화합할 때 세계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길이다.
부처님께서 쿠시나라 근처를 지나실 때 두 마을이 심하게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유는 오래전 물길을 둘러싼 분쟁으로 서로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에게까지 그 원한을 전하며 서로를 미워하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마을의 지도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싸우고 있느냐? 한 마을의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과거에 저들이 물길을 막아 농사를 망쳤습니다. 우리가 받은 피해를 돌려받아야만 이 싸움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른 마을의 지도자도 항변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공격받았고 그 때문에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사과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원한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두 마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과 같습니다. 흘러간 물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은 고통만 더할 뿐,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을 뿐입니다.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는 동안 여러분의 자식들은 새로운 길을 잃고 마을은 더욱 황폐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두 뱀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싸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먼저 공격받았다고 생각하며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뱀은 함께 굶주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모두가 파멸할 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두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유럽에 비견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때 철천지원수였던 이웃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전쟁 속에서도 결국 화해와 협력의 길을 택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전쟁과 증오를 극복하고 서로 돕는 형제가 되었듯 여러분도 과거의 상처를 묻고 협력의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싸움을 멈추는 데 있습니다. 용서와 화합은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미래로 나아가는 문을 엽니다. 한중일 세 나라가 과거의 아픔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할 때 그들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선사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중일 세 나라가 서로 손을 잡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지혜와 자비를 전해줍니다. 용서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다. 진정한 강함은 적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신 속의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이해만이 미움을 녹일 수 있다. 과거의 상처를 품고 싸우는 것은 흘러간 물을 다시 주워 담으려는 것과 같다. 화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 용기는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멈출 때 가장 빛난다. 다투는 두 마을은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처럼 결국 함께 멸망할 뿐이다. 과거는 배울 점만 남기고 흘려보내라. 미래는 새로운 씨앗을 심을 밭이다. 화해는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선택이다. 평화는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 미움과 원한은 두 손을 가득 채운 돌멩이와 같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유롭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이 아니라 이해와 자비로움이다. 과거의 원한은 미래의 평화를 짓밟는 가시밭길이다. 가시를 뽑아라. 미래로 나아가려면 과거를 가볍게 품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국경은 마음에 그어진 선에 불과하다. 지혜는 그 선을 넘어 모든 일을 하나로 본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의 갈등과 다툼은 왜 끊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로 화합할 수는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세 개의 다른 강이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하나는 물이 차갑고, 하나는 물이 따뜻하며, 다른 하나는 물이 깊고 잔잔하다. 이 세 강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바다로 흘러간다. 바다는 차갑고 따뜻함을 구분하지 않으며 깊고 얕음을 따지지 않는다. 그저 모든 물을 품어 하나의 큰 바다가 될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각각 차이가 있는 강과 같다. 문화, 언어, 역사는 다르지만 그 뿌리는 불교라는 대자비의 바다에 닿아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희 각자의 차이를 품고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의 큰 바다가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제자 중 한 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가진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자기 연민이 아닌 상대를 위한 자비에서 시작된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일본은 한국과 중국을,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바라보며 이들도 나와 같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다라고 이해해야 한다. 미움이 아니라 연민으로 서로를 대하면 상처는 자연스럽게 아물게 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는 네 가지 고귀한 진리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한다. 한중일이 불교의 지혜를 통해 다툼의 원인을 통찰하고 화합의 길을 찾는다면 이 세 나라는 단순히 평화를 이루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자비와 이해의 모범이 될 것이다. 태양은 떠오르는 동쪽에서 밝아오르니 동아시아는 새로운 빛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차이는 화합의 장애물이 아니라 더 큰 협력과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문임을 말입니다. 한중일이 불교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때 동아시아는 진정한 자비와 지혜의 바다로 거듭날 것입니다. 강물은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결국 하나의 바다로 만난다. 화합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자비로 품을 때 시작된다. 상처는 미움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고통을 덮는다. 갈등의 뿌리는 무지에 있다. 이해와 지혜가 화합의 열쇠다. 불교의 자비는 한 나라를 넘어 모든 중생을 포용한다. 다른 민족은 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동반자다. 차이를 넘어선 공존이 진정한 화합을 이룬다. 미움이 아닌 연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라. 불교는 상처를 회피하지 않는다. 직면하고 이해하며 치유한다. 새 강물이 하나로 모일 때 큰 바다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자비는 국경을 초월한다. 그것이 진정한 불교의 길이다. 현재의 다툼은 과거의 미움을 벗어날 때 끝이 난다. 연합은 강제하지 않는다. 오직 서로를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한중일의 불교적 뿌리는 공존과 협력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화합의 길은 과거의 고통을 인정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다.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세 마리의 사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검은 사슴, 다른 하나는 흰 사슴, 마지막은 황금빛 사슴이었습니다. 세 사슴은 서로 다른 모습과 성격을 가졌지만 모두 산에서 나는 풍성한 풀과 맑은 물을 나누며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이들에게 큰 가뭄이 닥쳐 산속의 풀과 물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각 사슴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검은 사슴은 깊은 숲으로 숨어 혼자 물을 찾으려 했고, 흰 사슴은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 혼자만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황금빛 사슴은 그들 모두를 설득하려 했지만 각자 갈등 속에 고립된 채 서로의 다름만을 탓하며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스님이 산속을 지나며 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사슴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바람을 맞으며 살아갑니다. 너희는 지금 서로의 다름을 탓하지만 오직 함께 힘을 모을 때 이 산속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스님의 지혜로운 말을 들은 새 사슴은 각자의 고집을 내려놓고 함께 물과 먹이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검은 사슴은 깊은 숲속의 길을 안내했고, 흰 사슴은 높은 산봉우리에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했습니다. 황금빛 사슴은 모든 노력을 조화롭게 조율하며 이끌었습니다. 결국 새 사슴은 새로운 샘물을 찾아 산속의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사슴들을 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룰 때 너희는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보여주는 길이다. 이 이야기는 한중일 세 나라가 각자의 역사와 문화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때 세계 평화와 발전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화합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세 갈래 바람이 부는 곳, 동방의 태양 아래 새 나라가 서 있네. 검은 파도 넘실대던 역사의 강을 지나 고요한 달빛 아래 희망의 길을 찾는다. 붉은 꽃 피던 들판은 이제 분열의 기억을 뒤로하고 자비의 빛으로 새벽을 밝히네. 부처님의 가르침, 새 나라를 잇는 끈이 되어 한국의 산사에 울리는 종소리, 중국의 강가에 흐르는 불경의 음률, 일본의 바다에 떠오르는 자비의 노래. 새 나라는 하나의 조화로운 선율이 된다. 과거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우나 용서의 빛은 더 멀리 퍼지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우리의 마음 또한 새로울 수 있다. 깊은 숲속 한 그루의 나무처럼 뿌리는 달라도 하늘을 향해 자라듯 서로 다른 새 나라, 같은 하늘을 바라본다. 자비로 엮인 우리의 꿈, 평화의 동아시아. 고요한 강물은 서로를 비추고 공존의 다리는 강을 잇는다. 한중일 새 나라, 화합의 길 위에 서서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 새 세상을 열어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